그리고 이제는 이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한 건 이 inf라는 값을 아주 큰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태틱 배열을 만들었는데 왼쪽에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1차원짜리 A 배열, 또 2차원짜리 DP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해줘야 될 건 우선 입력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int n은 sc.nextInt라고 받아주고 int k는 sc.nextInt 이런 식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언해주기만 했던 이 배열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는 n 플러스 1개를 만들고 DP는 n 플러스 1개의 n 플러스 1개, 즉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 배열을 저희가 담아줘야 되는데 이때 담아줄 때는 중복을 제거하면서 담아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i는 1부터 i는 n까지 i 뿔뿔을 하면서 돌 텐데 ai에다가 우선 nextInt로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줬을 때 만약에 ai가 a의 i-1과 같다면, 즉 이전에 입력받은 값과 같다면 이때는 n을 하나 빼주고 i도 하나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받긴 했지만 n 자체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입력된 값은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i를 하나 감소시키니까 방금 입력받은 그 위치에 다시 i가 돌아가는 거고, 다른 말로 다음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그 위치를 다시 덮어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인접한 숫자들이 절대로 같을 수 없는 형태로 입력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건 DP 배열을 초기화 해주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얘를 INF, 즉 최대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돌고 j도 1부터 n까지 쭉 돌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해줄 건 DP의 ij는 INF다 이렇게 해줄 텐데, 이 동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DP의 i의 i는 0이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동작은 어떤 거냐면 이 대각선 위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사이즈 하나짜리는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부터 사이즈 2개짜리를 계산할 수 있고, 사이즈 2개를 만든 다음에 3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늘어가니까 우선 사이즈 1짜리는 무조건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번 단계가 끝난 상태는 이 왼쪽 슬라이드로 보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만 전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INF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2개 이상의 전구들 간의 최소값,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걸 그대로 구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2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사이즈 뿔뿔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해줄 건 제가 시작 지점을 잡겠습니다. 스타트는 1부터 하고 스타트가 n 빼기 사이즈 플러스 1까지, 즉 2개짜리 구간이면 4번까지만 돌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이 시작하는 그 최초 인덱스를 계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우리의 end 인덱스, 즉 끝나는 인덱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사이즈 빼기 1, 즉 2개짜리 구간일 때 스타트가 1이라면 end는 2가 되는 겁니다. 즉 1,2 구간을 먼저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2가 되면 end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1,2 구간을 계산하고 2,3 구간을 계산하고 3,4 구간을 계산하고 4,5 구간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2개짜리의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타트랑 end라는 변수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중간 지점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중간 지점은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 구간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1,1과 2,5, 그 다음엔 1,2와 3,5, 그 다음엔 1,3, 4,5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이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 우리가 구현한 건 사이즈는 2부터 5까지, 즉 여기 이 장표에 있으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값을 지정한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정하면 될 게 아니라 이 구간을 둘로 나눴을 때 이 2개의 구간을 구분하는 그 중간 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점을 저는 mid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int mid는 start부터 시작을 해서 mid가 end보다 작을 때까지 mid 뿔뿔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마다 제가 해줄 건 뭐냐면 새로운 밸류가 뭔지 그걸 봅니다. int new value는 dp의 start부터 mid까지 플러스 dp의 mid 플러스 1부터 end까지 이 2개를 더한 값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왼쪽 장표에서 이 왼쪽에 2개의 항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부터 mid까지, 또 mid 플러스 1부터 end까지 이걸 하는 건데 mid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4개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항만 볼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것도 봐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는 식을 추가하겠습니다. 만약에 A의 스타트가 A의 미드 플러스 1과 같지 않다면 그러면 뉴밸류를 뿔뿔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뉴밸류라는 값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한 값이 됐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DP의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의 이 값을 갱신해 주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갱신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뉴밸류가 더 작다면, 즉 지금 찾은 값이 최소값이라면 그때 우리가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dp start end에는 뉴밸류를 담아줌으로써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돌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건 출력을 해줘야겠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을 해줄 텐데 이때 해줄 거는 dp의 1번에 n번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함수가 뭘 하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한 그 순서 그대로 이 for loop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이즈 2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두 개짜리 구간의 시작점과 엔드 지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와 엔드를 두 개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미드라는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게 스타트부터 미드까지, 또 미드 플러스 1부터 엔드까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합한 게 뉴밸류인 거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A의 스타트와 미드 플러스 1, 즉 이 두 개의 구간이 합쳐졌는데 그 합쳐진 전구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면 한 번 더 바꿔야 되니까 뉴밸류를 하나 더 증가시킨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렇게 계산된 뉴밸류가 여태까지의 최저값보다 더 작다 라고 하면은 그때만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는 INF로 했으니까 한 번은 무조건 갱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값들은 더 작아야지만 갱신이 되는 그런 코드를 여기에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왼쪽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채워질 거고, 마지막에는 1,n, 지금 같은 경우는 1,5도 채워져서 이 값을 출력하면 2라는 정답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이 내부에 있는 동작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짜실 때는 이렇게 짜시고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짜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이걸 조금 더 간결하게 짤 수 없을까, 그런 욕심이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저분한 if문들을 지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9번 라인에 있는 if문을 없앨 수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사막연산자를 써서 만약에 A의 스타트랑 A의 미드 플러스 1이 다르다면 그러면은 1이 되고 아니면 0이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즉 이전까지는 요 두 개만 합해서 요 뉴밸류를 만들었는데 이 뒤에다가 또 하나를 더한다는 겁니다. 근데 걔는 뭘 더하냐면 1 아니면 0을 더하겠다 라는 거고, 이게 1이 되려면 A의 스타트와 A의 미드 플러스 1이 달라야 한다 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즉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면, 두 개의 전구가 다른 색깔이라면 한 번 더 추가하고 아니면 0을 추가하라, 즉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하면 이 39번 라인의 코드는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이 if문도 우리가 없앨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dp의 스타트 엔드에다가 항상 값을 대입해 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때 대입해 줘야 되는 건 민값을 취할 거예요. 어떤 걸 민값을 취할 거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dp의 스타트 엔드 값과 지금 새로 계산된 뉴밸류라는 값을 비교한 다음에 이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dp의 스타트 엔드에다가 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mass.min이라고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밑에처럼 지저분하게 if문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쓰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결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뉴밸류를 굳이 또 하나의 변수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대체를 해주고 이 뉴밸류는 그냥 통째로 지워줍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mass.min, 즉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취하겠다는 건데, 내가 기존에 있었던 값과 지금 새로 계산된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가지고 dp start end를 갱신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 이 새로 계산된 값은 어떤 값이냐면 dp의 스타트부터 미드까지, 또 dp의 미드 플러스 1부터 엔드까지의 값을 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스타트와 A의 미드 플러스 1이 다르다면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그렇게 계산된 새로운 값과 원래 있던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dp의 스타트 엔드에 다시 담아달라 라고 코드를 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짜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고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풀어서 쓰시고 이해하기 쉽게 쓰신 다음에 그걸 100%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보셔도 좋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은 완전히 동일한 정답을 낼 거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구라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전구라는 문제를 보고 가장 먼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DP를 써야겠다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DP를 쓰려고 보니까 DP라는 건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들로 쪼갠 다음에 그 작은 문제들의 최적의 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그 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라는 문제에서의 그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원래는 5개의 전구들에 대한 최적해를 원했는데, 그거를 하나짜리, 그 다음엔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구간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계산되어 있던 값들을 조합해서 점점 더 큰 구간을 만들어 갔고 최종적으로는 n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dp의 1의 n, 이런 식으로 출력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눈 감고도 이 정도 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천재이고 아마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지?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아직도 100% 이해하진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변태적으로 코드를 줄이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고, 지금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어도 아주 빠른 겁니다. 이 개념이 한 70% 혹은 80%만 이해된 게 사실은 정상인 거라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배열을 직접 채워가면서 와, 이게 되네? 라는 거를 직접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신 뒤에 이 코드를 직접 한번 짜보시고, 그래서 정답이 잘 나오면 다행이고 정답이 잘 안 나오면 제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또 짜보시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DP라는 문제 유형만큼 많은 문제를 접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렵고 우리가 대단한 수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 문제를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DP력을 점점 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DFS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